바로 요즘 여의도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존재감이 아주 우뚝 서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 김용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필사로 대박을 터뜨리셨습니다. 초대박. 예, MB의 롯데 특혜 의혹 잡아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제가 참 뭐 여러 가지로 참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고 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또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계십니다. 뿜을 뻔했네. 뿜을 뻔. 박범계 의원님이 뿜으실 아니, 뻔했습니까? 김성태 대표님이 괜찮았었죠. 예. 괜찮았었죠. 네. 제가 성대모사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예. 멋지십니다. 예. 역시 명불허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오늘 첫 방송 다들 축하하러 오셔서 또 놓치지 않는 얘기들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왜요? 떼인 돈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 예전에 한번 언제 또 변론을 해주셨는데 아주 귀한 변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무료 변론.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좀 힘들었던 시기에 말하는 것만으로도 법정에 서야 했던 네. 여러 언론인들 또 유사 언론인들 많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절의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아니 인기 때라도 줘야지. 예, 아니 근데 제가 잘 나가시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무료 변론으로 알고 감사하게 아니, 받았는데 무료 변론도 예. 벼룩도 낯짝 있다고 인지 때는 돌려줘야지. 인지 때 정도는 아니 우리 박범계 의원님 아시다시피 네. 그 변호사가 이제 경유증표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거 2만 원인가 3만 원도 제 돈 내서 했다는 아이고 거. 세상에. 그래, 오늘, 지금 와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좀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게다가 또 법원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3만 원 있는지 한번. 지갑은 밖에다 놨어요. 제가 대신 드릴까? 예.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방송에서 옮기기 참 민망한 사건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마디로 어떤 분이 저한테 전 악플을 다셔가지고 네.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악플을 했다가 모욕죄로 걸려가지고 모욕죄. 그거 아이고 참 아주 그거 잘 기소 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않았던 잠깐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구나. 네.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욕설이 말이죠. 이게 보통 욕설이 아니어서 참 우리 변론을 해주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궁금하네. 저는 욕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분에게 상응하는 말하자면 정신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풍자를 한 건데. 예, 풍자가 욕설로 비춰져가지고 모욕으로 비춰져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두 분은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롯데 남매. 롯데 남매. 예. 롯데 남매? 우리 사실 저 박범계 의원님도 이 롯데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비리 의혹 예. 이거를 애초부터 사실은 이 쟁점화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했으니까 예. 꽤 됐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롯데월드와 관련한 논란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그런 큰 역할을 하셨어요. 주의 환기 정도가 아니고 예. 저기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까지 그럼요. 받아냈으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본인께서 예, 직접 예.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거는 꽤 됐죠. 네. 꽤 됐는데 예. 사실상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어느 지점쯤에 가면 있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예언을 그냥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셨는데 롯데 네. 측이 어떤 부담을 하는지 부담 과정에서 어떤 이득이 있었을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을 제가 또 네. 그러니까 예언을 실현시켜 드린 거죠. 제2롯데월드 의혹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제2롯데월드가 이제 잠실에 있고 그 근방에 성남공항이 있는데 서울공항이 있는데 이 여기는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란 말이죠. 근데 큰 100층 넘는 빌딩이 그 근거리에 있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작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외 이제 외빈들이 입출국하는 공항이기도 합니다. 서울공항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 서울공항 각도를 틀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롯데한테 뭔가 잘 알고 봐준 것 계시네. 아니냐. 예. 또 공군이 당시엔 반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분 그분이 바로
MB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참여정부 당시에도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당시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불가 안보가 우선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네, 예. 그랬죠. 이 롯데 신격호 회장이 네. 왜 거기에 그 원래 제1롯데가 있잖아요. 네. 석촌호수가 있고. 예. 그럼 제1롯데월드를 그 앞에다가 석촌호수 옆에다가 왜 지려고 했을까? 유력한 썰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설이에요. 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123층 규모고 높이가 555m거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보면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멋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도 한번 가봤는데 예. 거의 흉물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예. 위압적이잖아요. 예. 이 외관상 그렇고 근데 1989년부터 이제 신격호 회장의 정말로 필생의 수건 사업인데 번번이 다 국가안보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줬어요. 네. 근데 MB가 집권하고 나서 2008년에 3월 달과 8월 달에 두 차례의 그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격적으로 이걸 승인 가닥을 잡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문건이 이 그 서울기지 운영 방안이라는 그 문건이 2008년 8월 28일 날 당시 대통령 실장인 정정길 실장한테 보고가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모든 가닥을 다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이번에 필사에서 이제 확보한 그 문건 자료가 네. 그 제1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 아 이거 보니까 말이죠. 이게 그 롯데가 롯데가 어떤 청탁하는 주체가 아니라 청와대가 롯데한테 청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민원 사업이 예. 일개 민간 기업의 민원 사업이 일종의 국책 사업처럼 변질된 거지. 그래서 그 8월 달 6월부터 9월까지 그 이제 공군이 TF를 가동해요. 그동안 예. 반대하다가 공군 당시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을 목을 치고 목을 치고 하면 안 되구나 공중파니까. 다 해놓고 그저 해임을 하고 예. 그때 그 TF가 운영되면서 8월 달에 가닥을 딱 잡아가지고 네. 서편할주라는 주할주가 있고 동편할주라는 보조할주가 있는데 원래 두 할주를 다 10도 틀어야지 안전이 확보돼. 네. 근데 이러려면 1조가 들어. 예. 그래서 주할주는 냅두고 동편할주라는 보조할주를 3도 틀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건 한 2천억 남짓이니까 8천억 정도의 롯데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 그거를 그 정정길 실장한테 그 아까 그 서울기지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론을 냈잖아요. 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 그것이 이제 이번 이재정 의원님이 가서 필사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필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촬영도 안 하고 복사도 안 하고 필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변호사지 않았습니까? 아주 우수한 변호사고 법리적 판단도 그렇죠. 나무랄 데 없습니다. 승률 100%까지는 저의 아니고 법리적 판단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은 거의 버금가게 국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됐어야 마땅한 것인데 워낙 정치적 소용돌이 상황에서 제가 차선에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법리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열람만 가능하다면 이제 약간의 수기 필기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점 하나까지 다 필기해 온 거죠. 띄어쓰기까지 다. 그럼요. 심지어 어떤 제목은 박스 안에 있다 이런 것도 가필로 적어서 왔습니다. 동그라미 표시 해서 사실 나중에 원본이 공개되면 저 그것도 비교해보고 싶어요. 원본과 진본이 얼마만큼 유사한지 자강 간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이재정의 열정을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재정 의원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필사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그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들어서 고입 이렇게 보관돼서 1부터 10까지가 다 캐비넷 문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건 안에서 어떤 문건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목록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 가운데서 하루 종일 보고도 무의미한 그냥 단순한 문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발견한 문건이 바로 롯데월드 관련한 문건이었습니다. 뭐 검색이 돼가지고 그렇지 내가 않아요. 원하는 문건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다 들여다보고. 맞습니다. 문건 관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됐었다면 목록을 통해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예. 이제 후대에 있어서도 검색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관리된 문건들이 아니라 들킨 문건이지 않습니까? 들킨 누락된 문건. 누락되었다가 들킨 문건들이다 보니까 목록이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유추할 수 없었던 게 좀 힘들었던 일이긴 예.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김용민의 정치 이쇼가 실검4위인데 예. 대북 특사단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가요? 예? 대북 특사는 이거는 좀 곤란한데. 곤란한데요. 여당 근데 의원들로서 이왕 실검사회니까 1위로 올립시다. 오늘 뭐 폭탄 발언 한번 해야 되는데. 갖고 오신 거 다 푸세요. 이제 좀. 예. 알겠습니다. 자, 황인공님, 박범계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대박 환영합니다라고 하셨고 6548번 쓰시는 분 평소 좋아하는 박범계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 나오신다길래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고속도로는 아니겠죠? 예. 2725번 쓰시는 분 범블리 나오셨네요. 범블리. 예, 준수한 외모에 정치적으로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임혁진님, 이재정 의원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예.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네. 분리 너무 많이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범분리 뭐 이제 어감상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만은 분리를 붙이기에는 누구? 예, 위험이 저게 나는 아까 뭐지 범블리? 예, 그게 뭐예요? 나 뭔지 무슨- 모르시고 뭔 뜻도 계십니다. 몰라.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러블리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 이제 러블리하게 보는 분 많아요. 이재명님. 예. 이재명님이 러블리하게 안 보고 험블리하게 보는 모양이지. 그럼 제 탓인 걸로 하겠습니다. 제 SBS 눈에는 러블리 F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롯데 이야기로 다시 네. 돌아가서 롯데 타워 때문에 활주로를 틀게 된 성남 비행장. 공군에서 절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틀어버린 성남 비행장. 자, 롯데를 너무너무 많이 봐주셨는데 MB 정권에서 그 뭐 공짜로 해줬을 리는 만무할 테고요. 어떻게 이분이 이 거래를 했을지. 박범계 의원님께서 당초 활주로에 이제 다른 방향의 활주로를 더 틀었을 때 1조가 넘는 돈이 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참여정부 당시에 일부 고려했던 적이 있었던 이제 7도 정도 트는 반대편 방향의 활주로를 7도 정도 틀 때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든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3도 정도에서는 한 3천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됐었는데 이 문건에 보면 그 3도 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 3천억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롯데 측 부담이 당초 소요 예산보다 감소 3,4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된 데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 사실 뭐 모르겠지만 이 추산이 얼마만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됐는지도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게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수사라든지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실들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략 1조 2천억. 네. 원래 그 동편 서편 활주로 다 10도, 네. 7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대안으로 이제 검토된 건 10도 트는 방안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1조 2, 3천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동편 활주로 3도 트는 걸로 바꿈으로써 이러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가 잠깐. 안전해집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김영민 의원님, 예. 김영민 의원님, 예. 의원님 될 뻔하신 분. 그러니까 잠깐만. 요거 아픈 데를 찌르죠.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도를 틀게 되면 한 2,500억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 돈도 다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두 단계의 편의를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그 경감해준 비용만 해도 한 1조 정도 돼요. 네. 그죠? 1조의 기본적인 그 소위 그 뒷돈 거래 뭐 네.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기 거래에서 공인된 그 돈을 치면 상상할 수 없는 리베이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네. 풍수지리적으로는 뭘까? 아마도 왜 있잖아요. 진시 황제가 노렸던 뭐 그런 거 아시죠? 불로장생.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불로장생. 그런데 예. 자, 이러한 평생의 이 수건 사업이 한 큐에 해결이 됐다. 그러면 뭐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 롯데 면세점 허가와 비교를 해야 돼요. 롯데 면세점 허가는 이 제2롯데월드에 비하면 일종의 세 발의 피어. 그럼 세 발의 피어. 피어. 충청도 말이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롯데 면세점으로 70억을 줬거든.
그죠? 예. 그러면 이 수건 사업 이거 아까 말했듯이 1조 정도의 비용 경감 예. 이 두 가지가 한 큐 해결됐으니까 적어도 물론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예. 그 유착 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야, 이건 박근혜 추론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클래스가 다르네요. 예. 아니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문건상으로 보면은 예. 엔화 얘기가 나와요. 엔화.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재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해라.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국민들 모두 알고 있어요. 법인채가 다르면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하고 뭐 주머니 쌈짓돈 나누듯이 돈 나눠 쓸 수 있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나라가 다른데. 그리고 예.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엔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된 지점이죠. 지금 현물로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물 납품이란 얘기는 뭐냐면 롯데가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로부터 샀을 때 적절한 가격에 샀는지 그리고 그렇게 납품한 현물의 가액이 이제 정말 우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책정하고 계산이 됐는지도 예. 따져볼 일이에요. 아, 그래요. 엔화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편이니 네. 이 유리한 구조를 이용해서 이익을 나누자. 뭐 이런 이 얘기입니까? 문장 잘 봐야 돼요. 예. 이 문장도 아직 롯데는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예. 종용하고 있어요. 롯데 그런 예. 뉘앙스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MB의 오로지 돈을 위한 돈에 의한 예. 돈의 예. 그런 철학이 그대로 이 환율을 고려할 정도로 이게 돈에 철저했다라는 게 지금 이분한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다 따지면 액수가 이게 뭐 100억을 초과해서 뭐 또 조단위가 100억이 훨씬 높으니까. 조 단위는 좀. 아니 지금 롯데. 예, 롯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예. 좀 롯데 본질하고는 조금 멀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 문건을 한참 보다 보면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4번 기타 정치적 부담 최소화의 아이디어 뭐 이런 제목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롯데로 하여금 청와대가 네. 너희의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텐데 내가 줄여줄게. 그 아이디어 줄게. 그리고 이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론 관리에 있어서 이제 우리라고 하면 지금 방금 제가 이명박 정부와 저를 동일시했네요. 예, MB 정부. 예, MB 정부로서도 예.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최근 경제 문제로 인해서 대우나 건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도 조금 줄어들었다. 예. 이런 예와 비슷하게 예.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문구가 있습니다. 시인한 거죠. 대우나 아니라더니 예. 대우나 건설로 청와대 공식 문서가 예. 명기해 놨어요.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때 4대강이었는데 예. 그 원래 4대강의 본질은 대우나다. 예, 그들끼리는 대우나라고 칭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이미. 대우나하고 4대강은 무관하다라고 하더니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들의 문건에서는 이게 같은 거다. 예. 이렇게 드러났고요. MB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저 판사 출신이신 우리 박범계 의원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 치면 네. 박근혜 대통령 그의 버금가는데 죄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네. 법률 용어 중에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그 법정형, 처단형 그리고 이제 선고형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거기서 이제 최종 형을 선고할 때 고를 때의 고려 요소 중에 범정 및 죄질 이런 표현을 써요. 범정 및 죄질. 예. 근데 이제 죄질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죄질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센 것 더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현재 뭐 뇌물 수뢰액 그 대충 추정되는 것만 해도 100억이 넘으니까 특가법상의 뇌물수수가 적용이 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장이 청구될 거냐 이게 제일 관심거리인데 영장은 청구돼서 발부될 만한 한 100번은 청구되고 100번은 발부될 만한 일들인데 김용민이가 만약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뭐 이거는 그러면 이제 거의 그 뭐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또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뭐 아주 그런 분들 그 뭐 태극기를 아주 그 존중하다 못해 훼손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주장은 전직 대통령을 두 분씩이나 법무부에 보내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닌가. 법무부 검찰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MB 구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 한 60%도 넘은 것 같아요. 예.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래도 느슨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법은 법이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법 감정, 법의 예측 가능성 내에서 예. 처리가 돼야 맞는데 예. 워낙 어느 쪽에선가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뭐 필요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봐줘야 하는 이런 룰이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처럼 하는 그런 아니 분위기들이 있어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가용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이 더 막대하기 때문에 예. 그런 법도 괜찮은데요. 발의 한번 해볼까요? 가중처벌법?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김용민법으로 좀 이렇게 네. 명명해 주시면. 형사소송법 순전히 법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장이 100번이 발부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100번 발부돼도.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자 기사에도 나오지만 MB 쪽에서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지금 다스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이상은 김재정 씨 소유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한다는 건데 그러면 판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의 혐의가 매우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MB를 구속해야 된다 아니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혐의들에 대해서 기소해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롯데 남매. 예.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그동안 줄기차게 파헤쳐 오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